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지난해 내란 기획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접촉에 관한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원과 방첩사의 수상한 접촉, 즉시 자체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12.3 내란 이전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의 수상하고 빈번한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서 두 기관, 즉 방첩사와 국가정보원 모두 철저한 자체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암파 여인영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방첩사는 12.3 내란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당시 국정원 1차장 홍 장원에게 전화를 받고 정치인 체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홍 장원 1차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를 하자 조태용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내일 얘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조태용 본인이 12월 3일 초저녁부터 대통령이 주재한 내란 국무회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방첩사령관이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이 전혀 놀라운 기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조태용 원장이 12월 3일 당일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조태용에게 12월 3일 밤 9시 50분경 여당 정보위원장이 전화해서 지금 긴급하게 무슨 일이 진행 중이냐라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태용은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한 사실대로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4급 이상 직원이 방첩사를 방문했던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5일 방첩 현황 공유해서 당시 황유성 전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23년 10월 23일에는 국가정보원장, 당시는 김규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황유성 전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30일엔 정보예산 확인차 국가정보원 감사관실 관계자가 또다시 방첩사의 사업관리실장을 만나기 위해 방첩사에 방문하였습니다. 23년 11월 14일 안보교육 초빙 강연을 빌미로 황원진 당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여인영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3급 이상 고위급이 방첩 현안 공유라는 이름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자그마치 여인영 전 사령관을 만난 횟수만 봐도 6번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즉 2023년 11월 14일 황원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여인영 사령관을 만나고 그 이후 10여 차례 이상 국가정보원 4급 이상 고위 간부가 직접 방첩사를 방문했고 6차례 이상 여인영 사령관과
독대 접견 면담을 가졌습니다. 방첩사와 국가정보원은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같이 기획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외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첩사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오찬 그리고 만찬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면담과 입장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방첩사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와 특히 황원진이 제2차장이 돼서 안보정보수사국의 요원들을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 120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 황원진 2차장이 방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의 주요 지휘자들이 만났다면 그 결과는 100% 무조건 모든 만남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보되는 것입니다. 사전 허가를 얻고 방첩사 직원을 만나고 방첩사 직원을 만난 뒤에 국정원 직원들은 다시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상계엄에서는 평소 국가정보 최고기관이었던 지휘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방첩사 여인영이 주관하는 합동수사본부 밑으로 국가정보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하에 방첩사와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협조하기로 했다, 어떤 협력을 하자라고 논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 윤석열 그리고 당시 합참의장 김명수,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 당시 경호처장 여인영, 당시 안보실장 조태용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6명이 만나서 최초로 비상계엄에 관한 대화가 있었고 24년 3월 27일에는 다시 김영현 국방장관, 김영현 경호처장,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조태용이 국정원장이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의 첫 신호탄을 울리는 정식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첩사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부터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바로 자체조사 특별감찰에 착수해서 국가정보원이 방첩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첩사 외부에서 방첩사 직원을 만난 모든 횟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 그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정리해서 종합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현 국가정보원장은 직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을 비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과 방첩사에 촉구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전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어떤 협조를 했는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들 기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 곳곳에 내란에 동조하는 잔당이 남아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증거의 인멸은 기본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란 동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더 이상 이 땅에 12.3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